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치매 관리자,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요즘은 치매와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서 치매에 대한 연구를 했죠.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치매 관련 책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발간된 것들인데요.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듯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올린 문제 행동에 따른 치매 유형을 보다 더 자세히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갈등형 치매 대상자에 대한 이해편입니다. 갈등형 치매는 현실과의 갈등이 생겨서 난폭한 행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폭력적이고 정서 불안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겪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과거에는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분들로 치매에 걸린 현실 속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혼란을 겪고요. 어떻게든 현실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유형입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이고 또 현실 속 치매에 걸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과거의 나를 찾기 위해 뭘 해야 할까?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나를 인정하지 못해 갈등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난폭한 행동이나 정서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형은 노화나 장애를 가진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미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예전의 자기 모습을 되찾으려면 노화나 장애를 이겨내어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해보지만 정작 현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형의 대부분은 그래서 거칠고 난폭한 문제 행동을 보이며 도움을 주는 사람의 사소한 말에도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합니다. 또한 정서 불안도 자주 겪는데요. 젊은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여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게 효과가 없다 싶으면 크게 낙담을 합니다. 그 밖에도 피해망상이나 이식, 농변, 과식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갈등형 치매 어르신의 두 번째 특징은 난폭한 행동입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의 사소한 말에도 바보 취급을 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고 또 도움 자체를 거부하기 위해 폭언이나 물건 등을 던지거나 물건을 발로 차서 부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형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과 스스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케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죠. 갈등형 치매 유형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젊어서부터 자기 주장이 강했고요. 또 투쟁적인 사람이 많은데 한마디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념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생활을 신념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이죠. 늘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고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고정관념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사고 방식은 자신은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불편한 몸이 되었지만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을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해서 자신을 아이 취급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과거의 우수했던 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힘든 역경을 이겨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절대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야 라고 현실을 계속 부정하죠. 방문 요양 서비스, 데이케어 센터, 웃기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란했던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고 싶은 거죠. 이러한 갈등형 치매 유형의 대상자를 대응할 때는 우선 함께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발언 등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겐 우선 현실 속 역할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요.
역할 부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첫째, 옛날에 그가 하던 일이거나 비슷한 일을 주어야 하고요. 둘째는 그 일이 현재의 신체나 정신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능 상태 파악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갈등형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기능 상태에 따라서 수행 가능한 일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축구 선수로서 이름을 날린 어르신이라면 축구 심판을 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커다란 업적을 남긴 학자였다면 현재의 시력 상태에 따라서 책을 직접 보며 연구하는 것보다 누군가 읽어주며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 등 현재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갈등형 치매 유형의 대상자를 대응할 때는 위의 역할 외에도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관계 만들기는 자신이 과거에 굉장히 멋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의 자신과의 갈등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가 되든 가족 또는 경력이 비슷한 동년배가 되든 함께 이야기 나눌 대상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 관계가 여러 명이기보다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난폭하거나 또 정서불안, 방향 감각 장애 등 갈등형 치매 유형이 보이는 여러 문제 행동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한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 형성은 갈등형 치매 유형의 대상자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형 치매 유형의 대상자는 거칠고 난폭한 행동을 과민하게 대응하면 더 큰 분노를 자아내게 되고요. 그렇다고 격리나 억제 등을 하면 갈등 양상이 더 심화되어 문제 행동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딱 한 사람과의 관계와 함께 자신이 과거에 해오던 일을 현재의 건강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을 하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정받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 관계와 역할을 통해서 이들은 현실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고요.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수정해 가면서 갈등을 극복하여 과격한 행동이나 기타 갈등형 유형에서 보이는 여러 문제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행동에 따른 치매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치매 어르신들의 문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